5월 27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의 대외 순자산이 533조 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 수치에서 독일의 추월당에 34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내주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이 위험하다, 일본이 쇠퇴하고 있다, 일본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등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며 독일에게 추월당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일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독일은 다소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일본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미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6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일로 일본의 재정 위기가 시작된다거나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독일의 특수한 상황이란 유로화를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약세인 유로화 덕분에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거액의 무역 적자를 안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 시정을 시도했던 것처럼 유로존 내에서도 무역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동일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에서 독일에게 유로는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약한 반면 이탈리아 등 재정 상황이 취약한 국가들에게는 유로가 너무 강한 통화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약한 유로화를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여 항상 큰 무역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 사용으로 인해 수출 증대에 어려움을 겪으며 무역 적자 체질이 되기 쉽습니다. 독일은 이러한 무역 흑자를 통해 국내로 유입된 자금을 해외, 특히 같은 유로존 내 경상수지 적자국에 투자함으로써 유로존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독일의 대외 순자산이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공통통화인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 지속되어 온 경향입니다. 따라서 독일의 대외 순자산이 언젠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처럼 독일의 대외 순자산 증가는 유로존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대외 순자산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은 유로존 불균형의 결과이자 유로존 및 EU라는 틀의 취약성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일본의 대외 순자산이 독일에 추월당한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대외 자산 및 부채는 여러 요인으로 변동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일본의 대외 부채가 증가합니다. 이는 신규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투자한 일본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여 일본 투자 잔고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일본인이 해외 투자를 늘리거나 해외 주식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일본의 대외 순자산이 크게 증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동안 일본의 대외 순자산이 세계 1위라는 점, 일본의 개인 금융자산이 2200조 엔에 달한다는 점, 일본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율이 약 14%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일본이 재정 악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을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대외 순자산에서 독일에 밀려 세계 2위가 되었다고 해도 이러한 기본적인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는 인식이 우세합니다. 그렇다고 국채를 무제한으로 발행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긴축재정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본의 대외 순자산 증가는 결국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기간 동안 국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자 일본 기업과 국민이 해외 투자에 집중한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자국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의 숄츠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됐습니다. 긴축재 정론자들은 종종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큰 빚을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 넘길 것이냐 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빚이 없어서 재정 상태는 깨끗할지라도 사회가 황폐해진다면 그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문화와 사회 또한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많은 국민이 문화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매일 제대로 식사할 수 있으며 아이들이 혼자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사회를 제대로 계승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재정 상태가 아무리 깨끗해도 황폐한 사회를 물려받는다면 다음 세대 역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대외 순자산 문제를 생각해보면 독일에 추월당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현재 대외 순자산 규모는 일본이 재정위기에 처할 상황이 아님을 시사하는 한편
일본 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